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었던 눈 머테리얼을 응용하여 다양한 눈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노드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노드를 변형하여 응용을 해줄 거예요.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서요. 뷰포트에서 우리가 적용한 머테리얼이 보일 수 있도록 Z를 눌러 렌더 뷰로 봐줄 겁니다. 먼저 눈동자 머테리얼부터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눈동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머테리얼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응용을 해줄 부분은 바로 눈동자의 색상입니다. 눈동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RGB 노드를 이용하여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럼 RGB 노드의 색상을 수정해 주시면 눈동자 색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만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엔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으로 베이스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주시고요. 만들어준 컬러 램프를 우리가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 주었던 이 믹스 노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RGB 노드는 잠시 빼주겠습니다. 컬러 램프가 연결되며 눈 색상이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컬러 램프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컬러 램프에 연결해 주시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 램프의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눈동자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진 그라데이션이 세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처를 회전해 주셔야겠지요. 텍스처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UV로 연결해 준 뒤 텍스처를 회전해 주기 위해 로테이션 XY축을 드래그하여 동시에 90도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세로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응용 눈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라데이션 외에도 눈동자의 동그란 형태에 맞게 만들어지는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해주었었던 텍스처 기준점을 중앙으로 옮겨서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라데이션 텍스처를 스페리컬로 변경해 주신 후에 로케이션 값을 다시 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XY축을 마이너스 0.5로 설정하여 텍스처 기준점을 중앙으로 보내주시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눈동자를 동그랗게 감싸는 그라데이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눈 형태를 응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존의 색상으로 연결해주고요. Alt X를 눌러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은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공과 다크링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동공과 다크링 노드가 있죠? 동공과 다크링은 만들어준 컬러 램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동공 형태는 안쪽에 있는 이 컬러 램프 바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동공의 형태를 작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바끼리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날카롭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동공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면 넓게 퍼지는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크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예 바깥쪽으로 빼주어 눈 외곽 부분의 경계가 흐리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동공과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표현하고 싶다면 새로운 바를 하나 추가해 주셔서요. 바의 컬러를 흰색으로 변경한 후에 만들어준 다크링 바와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눈 외곽 부분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동공과 다크링의 색상을 연하게 표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텍스처의 형태가 동공 안쪽까지 들어와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텍스처를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텍스처 노드가 있죠?
영역을 구분하여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었었습니다. 이 노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동공이 표현되는 안쪽에 텍스처가 표현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줄 겁니다. 영역을 나누어 주었던 컬러 램프에 새로운 바를 하나 추가해 주셔서요.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요. 검은색이 보이는 부분, 하얀색이 안 보이는 부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동공이 있는 부분에 하얀색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해당 부분의 텍스처가 보이지 않겠죠? 동공 바깥쪽과 눈 외곽 안쪽에만 텍스처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렌더 뷰를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정리해 주시면 투명한 동공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잘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정리해 주신 후에는 다시 동공을 응용해 줄 건데요. 새로운 바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요. 동공 안쪽에 밝은 색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동공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공에 색상을 추가하여 새로운 느낌의 눈동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안쪽에 만들어준 바를 동공 바깥쪽으로 가깝게 붙여주시면 동공 외곽 부분이 날카로운 선 형태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풀어준 후에 동공 외곽 색상보다 살짝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된 동공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크림과 동공의 형태를 응용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이어서 눈동자 위쪽을 감싸는 페이크 섀도우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페이크 섀도우를 수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만들어준 컬러 램프를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동공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변경하여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이때 완전히 검은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마치 2D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색상이 조금 밝아지면 자연스러운 페이크 섀도우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색상이 완전히 밝아지게 되면 페이크 섀도우 없이 전체적으로 밝은 눈 머테리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페이크 섀도우의 범위는 컬러 램프를 수정하여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를 가깝게 붙여 아주 날카롭게 표현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는 매핑 노드의 Y축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섀도우를 간단하게 응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텍스처를 조금 수정해 줄 겁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컬러 램프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노드를 사용해 주었었습니다. 아래의 컬러 램프는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 만든 노드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본적인 텍스처를 수정해 주셔야지만 적용되는 텍스처가 변경됩니다. 한번 직접 수정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준 텍스처는 컬러 램프를 조절하여 수정해 줄 수 있죠. 바끼리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되고요. 멀어지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형태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를 반대로 뒤집어 주셔서요. 안쪽에 하얀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을 주죠. 마찬가지로 컬러 램프의 컬러를 진하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연한 색상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바를 만들어 주셔서요. 바깥쪽으로 빼준 후에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텍스처의 외곽선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텍스처 디테일은 보로노이 텍스처에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줄여서 패턴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스케일 값을 올려서 패턴이 촘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핑 노드의 스케일 Z 값을 수정해 주시면 페이스 흐름에 맞게 텍스처가 수정이 되죠. 값을 높여주시면 이렇게 마치 선처럼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요. 값을 줄여주시면 동그란 형태로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조절해 가며 눈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컬러 램프 바길이 가까이 붙여주어 외곽 부분을 날카롭게 표현하여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텍스처를 응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기존의 텍스처에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감싸는 물결 무늬 텍스처를 추가해 주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기존의 텍스처는 잠시 옆으로 이동해 주고요. Shift A를 눌러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하여 물결 무늬 텍스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눈동자를 동그랗게 감싸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Shift A를 눌러 그라디언트 텍스처도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텍스처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노드를 연결하지 않고 섞어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하여 두 노드를 섞어주시면요. 노이즈 텍스처가 동그란 형태로 흐름이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처 기준점을 중앙으로 옮겨주기 위해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UV로 연결하여 로케이션 XY축을 마이너스 0.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믹스 노드의 블렌드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설정해 준 뒤 팩터 값을 조절해 주시면 텍스처의 대비가 조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준 텍스처를 자유롭게 수정해 주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셔서요. 믹스 노드의 끝부분에 연결을 해줍니다. 컬러 램프의 바를 조절해 주시면요. 이렇게 눈동자를 감싼 물결 무늬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결 무늬를 수정해 주고 싶으시다면 이 믹스 노드의 팩터 값을 조절해 주신 후에 컬러 램프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바를 만들어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요. 이렇게 안쪽에 동그랗게 선 형태로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새로 만든 바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과 러프너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물결 무늬를 디테일하게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바의 색상을 변경하여 여러 느낌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처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와 합쳐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텍스처 노드인 믹스 노드와 새로 만들어준 물결 무늬 텍스처인 컬러 램프를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하여 합쳐주시고요.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기존의 텍스처와 색상이 합쳐지던 믹스 노드에 연결해 주시면 물결 무늬 텍스처를 추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렌더 뷰로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물결 무늬 텍스처의 컬러 램프를 수정해 주시면 더욱 디테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추가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눈 가운데에 타원 형태로 동공을 표현하는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동공 부분에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공 형태를 조금 수정한 후에 진행을 해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동공과 다크링 노드가 있죠? 여기서 컬러 램프를 조금 수정해 줄 겁니다. 동공 안쪽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도록 표현해 주었었죠? 이 부분을 동공 외곽 부분에 붙여주어 동공이 강하게 강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요 가운데에 동공 텍스처를 추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추가로 만들어 줄 동공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섀도우와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페이크 섀도우와 합쳐서 동공 텍스처를 추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위쪽으로 가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페이크 섀도우 노드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텍스처 중심점을 가운데로 옮겨서 가운데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원형 텍스처가 타원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줄 겁니다.
타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 노드를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텍스처도 꺼내주시고요.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UV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두 연결해 주신 후에는 컬러 램프 노드를 Ctrl Shift 클릭하여 텍스처를 미리 봐주겠습니다.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Y 값을 -0.5로 설정하여 텍스처 중심점을 중앙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하여 가운데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안쪽에 검은색 원형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은색 바 위치를 이동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원형 그라데이션을 타원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준 원형 그라데이션을 타원 형태로 만들어 주시려면 매핑 노드의 스케일 값을 만져주시면 되는데요. 정원 형태인 그라데이션이 좌우로 눌리게 되면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핑의 스케일 X 값을 조절해 줄 건데요. 지금 스케일 X 값을 조절해 주시면 좌우로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 값을 키워주시면 타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텍스처의 중심점이 변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케이션 X 값을 변경해 주시면 텍스처 중심점을 다시 중심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중앙에 타원 형태의 동공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컬러 램프로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추가 동공 텍스처는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페이크 섀도우 텍스처와 합쳐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페이크 섀도우와 추가 동공 텍스처를 합쳐줄게요. 그런 후에 두 텍스처와 연결된 믹스 노드의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주시고 팩터 값을 1로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동공 텍스처와 페이크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텍스처를 응용해 줄 수 있는데요. 먼저 만들어준 페이크 섀도우를 까맣게 만들어 주신 후에 동공 텍스처의 위치 값을 조정해 주시면 두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텍스처로 합쳐진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2D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기 위해 페이크 섀도우와 추가 동공 텍스처를 합쳐준 노드를 기존의 페이크 섀도우를 연결해 주었던 부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 쉐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추가 동공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준 추가 동공 텍스처의 크기를 컬러 램프로 자유롭게 수정해 주실 수 있고요. 페이크 섀도우도 똑같이 컬러 램프로 수정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가며 원하는 눈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페이크 섀도우의 색상을 추가하여 또 색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동공 역시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조정해 주시면서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믹스 노드의 블렌드 모드를 디퍼런스로 설정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추가해준 동공 형태의 외곽선이 생기며 색상이 반전되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동공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크 섀도우도 함께 색상이 반전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페이크 섀도우의 컬러 램프 바를 반대로 배치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페이크 섀도우가 배치되어 특이한 동공 형태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흰색을 조금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노드를 조절해 가며 원하는 눈의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추가로 동공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위아래 밝은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해주었던 추가 동공 텍스처처럼 중앙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든 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특정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앞에서 진행해 주었던 것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와 그라데이션 텍스처를 꺼내 주시고요.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노드를 모두 이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UV로 연결해 주시고요.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Y 값을 -0.5로 설정한 뒤 그라디언트 텍스처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하여 텍스처 중앙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중앙에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준 후에는 로케이션 Y축으로 위아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어 일정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하이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신 후에는 이 노드를 그대로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해 준 노드는 위쪽에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겁니다.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두 노드를 합쳐 주시면 위아래에 우리가 잡아준 영역이 표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를 Hue Saturation Value 노드 전에 마지막으로 합쳐 주었던 믹스 노드와 합쳐 줄 겁니다.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합쳐 주시면요. 우리가 만들어준 눈동자 텍스처에 하이라이트 텍스처가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섞인 믹스 노드의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설정해 주시고요. 팩터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팩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하이라이트로 잡아주었던 텍스처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켓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A에 연결되는 노드가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기존 눈 텍스처를 A에 연결해 주시고요. B에 연결되는 노드가 그 위에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준 하이라이트 텍스처를 연결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하이라이트 색상을 변경하여 또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흰색 외에 다른 색상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신 후에는 기존에 연결해 주었던 Hue Saturation Value 노드에 만들어준 텍스처를 연결해 주시고요. 쉐이더가 최종적으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팩터 값을 조절해 가며 원하는 눈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들어준 눈동자 텍스처 위에 원하는 이미지 텍스처를 얹어주어 좀 더 특별한 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긴 별 모양 이미지를 눈동자 위에 올려줄 겁니다. 기존의 눈 텍스처 위에 새로운 텍스처를 얹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공막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눈동자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D, ESC를 눌러 그 자리에 그대로 복제를 해주신 후에 P, 셀렉션을 눌러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준 엣지는 다시 한번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요. A를 눌러 전체 선택해 주신 후에 Ctrl F, 그리드 B를 선택하여 면을 채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면이 수직 수평 형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프셋을 조정하여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머테리얼을 적용하여 눈동자 위쪽에 이미지 텍스처를 얹어줄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 눈동자와 겹쳐져서 오브젝트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와이어 프레임뷰로 봐주신 후에 눈동자 오브젝트의 앞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G, Y를 눌러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S를 눌러 눈동자 크기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눈동자 앞쪽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막 오브젝트에서 분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막 머테리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X를 눌러 해당 머테리얼을 삭제해 주고요.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테리얼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A를 눌러 이미지 텍스처를 꺼내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해 줄 겁니다. 오픈을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주시는데 뒤쪽에 눈 텍스처가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를 가져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미지 파일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바로 UV 매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UV 에디팅 탭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아까 가져온 이미지가 잘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뷰포트에선 적용된 모습이 보이지 않죠? UV 매핑을 아직 진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를 눌러 전체 선택해 주신 후에 U를 눌러 Unwrap Minimum Stretch를 눌러 UV 매핑을 진행해 주시면 우리가 적용해 준 이미지 텍스처가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럴 때는 UV 맵을 선택해 주셔서요. R을 눌러 회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S를 눌러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미지 텍스처가 반복되는 부분이 튀어나와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쉐이딩 탭으로 가셔서요. 이미지 텍스처를 클립으로 설정해 주시면 깔끔하게 가운데 이미지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눈동자 텍스처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쪽의 이미지 텍스처가 별 부분을 제외한 배경 부분은 투명하게 보여야 할 겁니다. 투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알파에 대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알파는 이미지의 투명도를 말합니다. 프리셔플드 쉐이더와 이미지 텍스처 모두 알파 소켓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알파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 텍스처의 알파 소켓을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알파 소켓에 연결해 주시면 이미지 텍스처의 투명한 부분이 블렌더 내에서도 완전히 투명하게 표현되어 원하는 부분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를 정리해 주신 후에 아래쪽에 에미션에서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시면 오브젝트 자체에서 빛이 나며 마치 2D 이미지를 넣어준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적용을 해줄 수도 있지만 블렌더 내에서 반짝이 효과를 만들어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존의 텍스처는 잠시 분리하여 멀리 배치해 주시고요. 반짝이 효과 텍스처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건 보로노이 텍스처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 보로노이 텍스처를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디스텐스로 연결해 주시면 흑백으로 점박이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디스텐스 매트릭을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반짝이 효과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와 연결하여 함께 사용해 주시면 반짝이 텍스처를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디스텐스 매트릭으로 설정해 주었던 맨해튼뿐만 아니라 채비체프를 설정하면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민코스프키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반짝이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컬러 램프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사용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컬러 램프 값을 반대로 적용을 해줄 겁니다. 검은 부분을 알파로 빼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고요. 남은 하얀 부분만 반짝이 텍스처로 사용하여 눈 위에 반짝이 텍스처를 추가로 입혀줄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 텍스처와 달리 우리가 만들어준 반짝이 텍스처는 알파 값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파 소켓에 연결해 주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파 영역을 따로 지정해 주기 위해 믹스 노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막 오브젝트를 만들 때 눈동자 영역과 공막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쉐이더를 적용해 주었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반짝이 영역에는 하얀 쉐이더를, 그 외 나머지 검은 배경 영역은 트랜스페어런트 쉐이더를 적용하여 투명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하얀 반짝이 영역만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프린 셔플드 쉐이더와 트랜스페어런트 쉐이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프린 셔플드 쉐이더는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해 주고요. Shift A를 눌러 트랜스페어런트 쉐이더를 꺼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두 쉐이더를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팩터 값에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반짝이 효과를 넣어 주신 후에 노드를 봐주시면 반짝이 텍스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게 표현되어
자연스럽게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르노이 텍처의 스케일 값을 수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공막 머테리얼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수정해 줄 부분은 바로 공막의 색상입니다. 공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막의 색상을 컬러 램프로 만들어 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 램프의 색상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공막의 색상을 쉽게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정해 줄 부분은 바로 눈동자 영역을 구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물결 형태로 표현하여 마치 수채화를 그린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물결 영역은 우리가 눈동자 텍스처에서 물결 무늬를 만들어 주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동자 영역의 외곽 부분이 물결 무늬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를 꺼내 줍니다. 그런 후에 그라디언트 텍스처까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텍스처와 노이즈 텍스처를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하여 믹스 노드로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섞어준 노드를 컬러 램프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리니어로 설정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타입을 스페리컬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Y 값을 마이너스 0.5로 설정하여 텍스처 중심점을 중앙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UV로 연결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런 후에 믹스 노드의 블렌드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설정해 준 뒤 컬러 램프를 조정하게 되면 눈 중앙으로 동그랗게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팩터 값으로 텍스처의 거칠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컬러 램프를 조절해 가며 원하는 눈동자 영역만큼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올려주시면 눈동자 영역이 더욱 디테일하게 표현되게 됩니다.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눈동자 영역은 기존에 만들어준 영역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새로 구분해준 영역 노드를 기존의 영역 노드 자리에 연결을 해주시면 눈동자 외곽 부분이 특이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했을 때 경계가 너무 흐리게 표현된다면 컬러 램프 바를 가까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눈동자 영역을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 오브젝트의 형태를 수정하여 동공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와이어 프레임 뷰로 보시면 안쪽에 우리가 만들어준 동공 형태가 있죠?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주신 뒤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동공 부분만 선택해 주셔서요. 동공 형태를 수정해 주시면 실제로 보이는 동공 형태도 함께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O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S, X를 눌러 양옆으로 눌러준 후에 S, Z를 눌러 위아래로 늘려 세로로 긴 타원 형태를 만들어 특이한 동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어 가로로 긴 타원 형태의 동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눈 머테리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말 맵에 대해 이해하고 캐릭터 기본형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